여기는 미국 뉴욕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에서 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힌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문화인류학 교수가 아시아의 오지에서 한국과 꼭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퍼 콜린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해왔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논문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다큐멘터리 작가인 마이클이 보여준 사진들이었어요. 마이클은 최근 라오스에서 소수민족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돌아왔죠. 제니퍼, 이 사진들 좀 봐. 어제 저녁 마이클이 제 연구실에 들러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오스 북부에 사는 라오족이라는 민족인데 그들의 문화가 한국 문화와 놀랍도록 비슷해. 네가 연구하는 한국 문화하고 말이야. 마이클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제사를 지내는 라오족의 모습, 전통 의상 그리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 의식의 모습은 제가 연구해온 한국의 제사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5년 전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교수 김민정 박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민정 박사는 한국의 재래 문화와 가족 구조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정서적 유대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더구나 학회 이후 그녀의 초대로 서울에서 보낸 2주간의 시간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리마다 공존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음식에 담긴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의 근원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 아시아 문화와 연결되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족.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보았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에 따르면 라오족은 라오스 북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 한국 문화와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이런 유사성이 정말 있다면 어쩌면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몰라. 마이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 연구 경력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는 드물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인 저였지만 이번엔 직감이 강하게 작용했어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라오스로 떠나 라후족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이미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제 동료들은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끔은 학문적 직관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한국에 관한 책들도 몇 권 챙겼죠. 비교 연구를 위한 자료로 필요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지의 문화를 향한 여정은 항상 그렇듯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법이니까요. 라오스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문화적 발견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라오스의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수도 비엔티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북부 고산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죠.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버스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오스에는 49개의 공식 인정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중 라오족은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소수민족이죠.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 의복, 그리고 생활 방식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이 정보에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소수민족의 문화가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한국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라우족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만 아이들은 쑥스러운 듯 도망갔어요. 사전에 연락해둔 현지 가이드 소카를 만났습니다. 소카는 라오족 출신으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죠. 제니퍼 교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경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소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인류학자로서 이런 상황은 익숙했어요. 신뢰 관계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향한 시선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의 일상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이건 우리 전통 직조 방식입니다. 한 여인이 손으로 천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패턴이 한국의 전통 직물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죠. 마을에서의 둘째 날, 우연히 라오족 가족의 식사 시간에 초대받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한국의 가족 식사와 닮아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에서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느껴졌죠. 놀랍게도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한국 전통 음식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찰기 있는 쌀밥이 큰 그릇에 담겨 있었고 주변으로 여러 작은 반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특히 푸른 나물을 무친 반찬은 한국의 시금치 나물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발효시킨 채소 요리도 있었는데 그 맛과 향이 한국의 김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발효 과정을 거친 듯했어요. 집주인 여성이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었죠. 국물을 한 모금 마셔보니 산나물과 버섯이 들어간 맑은 국이었는데 맛이 한국의 버섯 된장국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구수한 맛과 산나물의 향긋함 그리고 버섯의 풍미가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국을 먹어요. 특히 계절의 나물과 버섯으로 만든 국이 전통 식단에서 중요하죠. 그 말에 집주인 부부가 흥미롭다는 듯 서로 바라보았어요. 우리에게 가족은 모든 것입니다. 가장인 남성이 말했어요. 조상님들을 공경하고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가족의 가치는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에 이토록 강한 유사성이 있다니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과 더 친해졌어요. 그들의 일상에 함께하며 라오족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죠. 매일 밤 연구 노트에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여정이 제 예상보다 훨씬 풍부한 발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라오족의 중요한 명절인 조상 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을 기리는 특별한 날이에요. 소카가 설명해 주었죠. 모든 가족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제사와 얼마나 비슷한지 곧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소카의 집에서 음식 준비를 돕게 되었어요. 여러 여성들이 모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죠. 찰밥을 찌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명절 준비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소카의 어머니가 찰밥을 가리키며 말했죠. 항상 가장 먼저 준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 수 있을까요? 시선을 찰밥에 고정한 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도 찰밥은 제사 음식의 기본이니까요. 저녁이 되자 각 가정에서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마당에 차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이 한국의 제사상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절을 하는 모습까지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상님께 2번 절해요. 소카가 설명했죠. 그리고 음식을 드시라고 잠시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한국의 제사 의식과 거의 동일했어요. 절하는 방식, 음식을 차리는 순서, 심지어 제사가 끝난 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라오족의 언어에도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특히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전미사가 친근함이나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국어의 존댓말, 반말과 유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을 부를 때 나라는 전미사를 붙여요. 라오족의 한 노인이 말했죠. 이건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어의 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상적인 단어들 중에서도 한국어와 발음이 유사한 것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우리말로는 물라라고 해요. 소카가 설명했어요. 정말요? 한국어로는 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죠. 어순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라오족 언어는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문장을 구성했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처럼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구조였죠. 이런 어순은 동남아시아 다른 언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감탄사에서도 흥미로운 유사성이 있었어요. 라오족이 놀랐을 때 내는 어이라는 소리는 한국의 어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또한 긍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응이라는 발음도 한국어와 같았어요. 또한 라오족 언어에서는 한국어처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맥에서 주어가 명확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어에서 밥 먹었어? 라고 하듯 라오족도 주어 없이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았죠.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고 있어요. 제가 소카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언어적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언어적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들의 전통 춤을 보며 한국의 농악과 비슷한 요소를 발견했어요. 리듬감, 움직임, 심지어 사용하는 악기까지 묘하게 닮아 있었죠. 그날 밤 연구 노트에 기록하면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이런 문화적 유사성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사성이 우연일 수는 없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축제 이틀째, 마을의 장로인 파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파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라오족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셨죠. 외국에서 온 학자가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영광이요. 파부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발견한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나라는 존경을 표현하는 전미사, 물라와 물의 유사성 그리고 문장 구조와 감탄사의 공통점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러자 파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파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 눈이 많이 오는 북쪽에서 큰 강을 따라 이곳으로 이주해 왔소. 그들이 말하길 원래 살던 곳은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왕국이었다고 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왕국. 고구려를 떠올리게 하는 묘사였어요. 그럼 언제쯤 이주했다고 생각하세요? 가슴이 뛰며 물었습니다. 파부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달이 12번 차고 기울 때를 한 해로 친다면 약 1300번의 해가 지났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시기는 대략 7세기 중반.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큰 전쟁이 있은 후 왕국이 무너졌다고 말했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도 그중 일부였던 거지요. 고구려의 멸망과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7세기 중반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남아있다는 역사적 기록과 완벽히 일치했죠. 혹시 그 이주 과정에서 가져온 특별한 물건이나 전통이 있나요? 파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가져온 것 중에 특별한 칼이 있소.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명절 때 의식용으로 사용하지요. 그 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부 할아버지가 가져온 칼은 분명 고대 한국의 무기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칼의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문양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본 것과 닮아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 더 말씀드리자면 파부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 언어에는 옛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단어들이 많도. 예를 들어 당신이 발견한 물라뿐만 아니라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는 하나라고 하지요. 그리고 땅은 뜨라고 부르고 불은 불이라고 해요. 이 단어들은 한국어의 하늘, 땅, 불과 발음이 매우 유사했어요. 게다가 파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문장 구조와 감탄사의 유사성은 제가 이미 발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언어적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어요.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파부 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오족의 전설, 신화, 그리고 전통 의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대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만약 라오족이 정말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증언, 언어적 연관성.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연구가 어쩌면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마을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소카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소카의 어머니가 물었죠. 제니퍼, 당신의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미국이 제 고향이지만 최근 들어 고향이라는 개념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최근엔 제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혼자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라오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연구하면서 왜 제가 이토록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누구인가? 산길을 오르며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했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연결에 대한 갈망도 느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정체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것일 수 있어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제 삶이었죠. 나는 문화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 정체성의 일부이자 내 연구의 원동력이다. 이 문장을 연구 노트에 적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여전했지만 그 혼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었어요. 마을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우연히 아미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아미는 마을에서 전통 직무를 짜는 일을 하고 있었죠. 처음 본 순간부터 아미의 밝은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미국 교수님이군요. 아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미의 작업실에서 그녀의 전통 직물에 대해 배우면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문양과 유사한 삼조고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미의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청동말 장식은 고구려 유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아미, 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오족과 한국인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조사하고 싶어요. 이 제안에 아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원자들에게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했어요. 마을의 장로들과 상의한 후 아미를 포함한 20명의 라오족이 참여를 자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 키트로 샘플을 수집했죠. 이 샘플들은 전문 연구소로 보내질 거예요. 거기서 Y-DNA와 mtDNA 분석을 통해 라오족의 유전적 특성과 동아시아 민족, 특히 한국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미는 이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먼 북쪽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인지 알게 되겠네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연구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주일 후 현지 도시의 인터넷 카페에서 미국 연구실로부터 예비 결과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데이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라오족 샘플의 Y-DNA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 특히 한국인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하플로그룹 오투보 SRY465의 비율이 무려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였고, 오히려 한국인 집단의 분포 약 33%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mtDNA 목의 유전 분석 결과였습니다. 하플로그룹 D사와 G의 조합이 라오족 샘플의 42%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국인 집단 약 40%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고구려 지역 출토 고인골에서 발견된 mtDNA 패턴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연구실 팀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수준의 유전적 유사성은 단순한 지역적 근접성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약 1300년에서 1400년 전에 집단 이주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결과를 아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아직 예비 분석이지만 라오족과 한국인 사이에 매우 강한 유전적 연관성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이 패턴은 고구려 지역의 고대 DNA 샘플과도 일치하는데, 이는 고구려 멸망 이후의 남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특히 파부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언어적 유사성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물라와 물, 하나와 하늘, 뜨와 땅, 불과 불. 이러한 언어적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연결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런 감상을 적었습니다. 유전학이 역사와 문화의 퍼즐을 푸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라오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제 단순한 가설을 넘어 과학적 근거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발견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어요. 문화적 유사성, 언어적 연관성, 역사적 구전, 그리고 이제 유전적 증거까지. 고구려 유민들의 남하와 라오족의 기원을 연결하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3개월간의 현장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집한 자료들과 유전학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몇 주가 걸렸어요. 라오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곤 했죠. 이번 연구는 정말 획기적이야. 자료들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증거, 유전학적 분석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론적 분석을 넘어 과학적 증거와 실제 사람들의 삶이 담긴 연구였습니다. 발표 당일 컬럼비아 대학교 리스킨 홀의 대형 강당은 학계 인사들로 가득 찼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 내부에 웅장한 강당은 400석 규모였는데 놀랍게도 모든 좌석이 다 찼습니다. 앞줄에는 문화인류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고, 중간 좌석에는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그리고 뒷자리에는 일반 청중과 언론인들이 자리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강당 왼쪽에 앉아있는 뉴욕 한인 사회의 대표들과 주뉴욕 한국문화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리 교수도 특별히 이 발표를 위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당 입구에는 라오족과 한국 문화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사진 전시도 마련되어 있었죠.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들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크를 점검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학과장인 마커스 교수가 짧은 소개말을 하고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연구는 단순한 문화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이동과 문화 전파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의 관심 어린 눈빛을 느끼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라오족의 지리적 위치와 인구,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립된 소수민족인지 설명했습니다. 라오족은 라오스 북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2만 명 규모의 소수민족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이 고립된 소수민족이 한국 문화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첫 번째 유사점을 제시했어요. 첫째, 의례 문화의 유사성입니다. 라오족은 조상 숭배 의례를 진행하는데 이 의례는 한국의 제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의 배열, 의례 절차, 심지어 절하는 방식까지 매우 유사합니다.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죠. 라오족의 제사상과 한국의 제사상을 나란히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둘째, 식문화의 유사성입니다. 라오족의 일상 식단에서 찰밥, 산나물 반찬, 된장 기반의 국물 요리가 기본을 이루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 식단 구성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특히 발효식품의 활용 방식이 한국의 장류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셋째, 언어 구조와 어휘의 유사성입니다. 라오족의 언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문장을 구성하며 존경과 친근함을 표현하는 전미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오족은 어른을 부를 때 나라는 전미사를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님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슬라이드에 라오족과 한국어의 유사한 단어들을 나열했어요. 라오족 언어에서 물은 물라, 하늘은 하나, 땅은 뜨, 불은 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 어휘의 발음 유사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또한 감탄사에서도 한국어와 비슷한 어휘, 같은 표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은 특히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이어서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라오족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놀이가 한국의 공기놀이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넷째, 문양과 예술적 표현의 유사성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라오족의 전통 직물에서 발견된 삼조고 문양입니다. 슬라이드에 라오족 직물의 삼조고 문양과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삼조고를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라오족이 간직한 유물 중에는 고구려 양식과 놀랍도록 유사한 청동말 장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질 문화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발견인 유전학적 증거를 소개할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다섯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유전학적 연관성입니다. 라오족 20명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DNA 분석 결과 한국인 집단과 놀라운 유전적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Y-DNA와 mtDNA 하플로그룹 분포 그래프를 띄우자 강당 전체가 술렁였어요.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Y-DNA 하플로그룹 O2B가 라오족에서 37%의 비율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국인 집단의 33%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mtDNA 하플로그룹 D4와 G의 조합이 라오족에서 42%, 한국인에서 40%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고구려 지역 출토 고인골의 DNA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청중 속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연결 가능성입니다. 라오족의 구전 역사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약 1300년 전 세계의 산으로 둘러싸인 왕국에서 큰 전쟁 이후 남하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668년 고구려 멸망과 일치하며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남하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일치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조했어요. 문화적 유사성, 언어적 연관성, 역사적 구전, 그리고 무엇보다 유전학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라오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문화의 확장과 이동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유전적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까요? 한 유전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의 통계적 분석 결과 이 정도의 유전적 일치는 1만 분의 1 확률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게다가 문화적, 역사적 증거와 함께 고려하면 연관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언어학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파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와 하늘, 뜨와 땅 같은 단어들의 유사성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기본 어휘의 유사성은 언어학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이 질문에 답하며 제가 발견한 추가적인 언어적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장 구조의 유사성과 감탄사의 공통점을 강조했죠. DNA 연구의 표본 크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다른 연구자가 질문했어요. 현재 20명의 표본으로 예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초기 연구치고는 적지 않은 규모지만 앞으로 더 많은 라오족 구성원과 다양한 지역의 한국인 DNA 샘플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와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어요. 특히 한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온 박사님은 고구려, 고분에서 발굴된 인골의 DNA 데이터와 비교 연구를 제안해 주셨죠. 제니퍼 교수님, 라오족의 언어를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어 역사언어학 전문가인 김승우 교수가 말했어요. 파부 할아버지가 언급한 단어들 외에도 더 많은 어휘적, 문법적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뉴욕의 한 한국 레스토랑에서 열린 소규모 축하 모임에서 한인 사회 대표들이 저를 위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제니퍼 박사님의 놀라운 발견이 한국 문화의 역사적 확장과 영향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건배.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연결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제 연구는 학계와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았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라오족과 한국 문화의 연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제안이 왔고, 여러 학술지에서는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언어학 저널에서는 라오족의 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 논문을 의뢰해왔어요. 이런 관심 속에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오족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전학적 증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샘플을 수집하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물질 문화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라오족의 언어를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어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때 아미에게서 온 이메일이 떠올랐어요. 아미는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었죠. 그래, 함께 한국으로 가는 거야. 한국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5년 전 잠시 방문했던 그곳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 고궁의 웅장한 아름다움, 한강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특히 기대되는 것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할 공동 연구였습니다. 고구려 유물과 라오족의 유물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죠. 발표 후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협력 제안이 왔는데 그중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국립유전자은행과 국립국어원의 제안이었습니다. 국립유전자은행은 고구려 지역 출토 인골의 DNA 데이터와 현대 한국인의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라오족 언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를 위한 전문 언어학자 팀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를 통해 라오족 고구려 현대 한국인 사이의 유전적 언어적 연관성에 대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일하면서 라오족과 한국 문화의 연결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학과장에게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다행히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제니퍼, 이 연구는 문화인류학과 역사학, 언어학, 그리고 유전학을 결합한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아미를 초청해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화상통화를 통해 아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은 라오족 문화의 대표로서 한국 학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아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라오족 언어에 관한 자료도 더 많이 모아갈게요. 이번 연구의 초점은 단순한 역사적 연결을 넘어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보존되는지, 그리고 라오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어떻게 재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맞출 거예요. 아미에게 설명했죠. 당신과 라오족의 참여가 이 연구의 핵심이 될 겁니다.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설렘과 함께 책임감도 커졌어요. 이 연구가 라오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한국 사회에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꾸리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했어요.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이자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에서 지내게 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경험하고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환대, 그리고 깊이 있는 학문적 전통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연구 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지역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주의 신라 유적, 부여와 공주의 백제 문화, 그리고 특히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까지. 가능하다면 라오족의 이주 경로를 따라가는 여정도 계획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경험하고 싶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에서부터 현대적인 한식까지 라오족의 음식과 비교하며 그 맛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연구는 과학적 발견을 넘어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문화인류학의 본질이니까요. 라오족에서 시작된 이 탐구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역사적 연결고리와 인간적 유대가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이 여정이 저와 아미, 라오족,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